안녕하세요. 대관령 이야기꾼 김영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해방 이전의 스키 역사부터 우리 이길용 선생님께서 정규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동아일보 기자로 계시면서 일장기를 말소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 스키리그 하셨는데, 그분 아드님하고 이길용 선생님과 우리 이태영 아드님 이야기와 스키 발상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이야기와 돌아가신 스키 언론인들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회가 새롭고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제 그 뒤에 보이는 문구가 있는데요. 어쩌면 대관령을 한마디로 가장 잘 표현하는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늘 아래 첫 동네 대관령 문꽃마을. 맞습니다. 물론 언론들이 이렇게 기사를 쓰고 홍보를 많이 하게 됐는데, 어디 대관령 같은 이런 마을이 또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늘 아래 첫 동네 그러면 평창군 대관령 일대 이 횡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꿈의 마을 같은 그런 추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97년도 유니버시아드가 열리면서 또 99년도 강원 동계아시아드가 열리면서 이 대관령을 한국 스키 발상지 조성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스키 언론이신 백남욱님께서 대관령을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바로 이 문구를 보시고, 대관령이 하늘 아래 첫 동네고 눈꽃마을 대관령인데, 이곳을 바로 한국 스키 발상지 조성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강원 동계아시아대회 때 전 아시아인들에게 알리고, 또 이제 그 동계올림픽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대관령을 한국 스키 발상지로 만들겠다는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 문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문구를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동아일보 기자로 계시던 이길용 기자분께서 일장기를 말소시키고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큰 사건화가 됐었는데요. 바로 그 아드님이신 이태영 선생님 모시고 이길용 선생님과 또 아드님이 스키와 어느 정도 관여가 되셨는지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스키 발상지 조성 사업 추진위원회 회장을 맡으셨던 오규명 회장님 모시고는 한국 스키 발상지 조성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게 됐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 말씀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태영 선생님께는 작고하신 스키 언론님들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올해 80이신데 아주 굉장히 정정하신 것 같습니다. 다 스키 덕택입니다. 그 대관령에 처음 이제 오셨을 때가 언제죠? 1961년인데 지금 남들 어느 누구보다도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 기자로서 취재한다고 왔었지만 네네. 너무나도 별천지 같은 동화 속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게 되고, 이 눈마을 바로 이곳 대관령을 좀 더 멋있게 가꾸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동지들과 뜻을 모아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니 오규명 회장님, 참 이제 우리 지역에서 번영 회장님, 농협장님, 별의별 거 다 하셨는데요. 또 이제 우리 회장님도 스키 가족이세요. 예. 아들 오승일 선생은 용평 스키학교 교장했고요. 피닉스파크 스키학교 교장 선생님을 했거든요. 또 이제 오승준은 대명 리조트에서 스키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가 고태복 그 원로님의 딸인 고명희의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부인께서 이봉희 우리 저희 은사님 또 여동생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 회장님은 그야말로 아주 스키 가족이십니다. 요새 건강 괜찮으신가요? 건강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길용 아버님께서 그때 일장기 말소 사건, 그걸 간략하게 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버님께서 기자 생활을 일찍 하셨어요. 1930년 초부터
형무소에서 나오신 다음에 바로 기자가시다가 동아일보 기자로 활약을 하시는 중에 베를린 올림픽을 만나게 된 것이 1936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지만은 그 우리 민족에 살아있다는 그 기계를 세상에 알린 것이고, 그래서 그 뒤로 동아일보는 뭐 무기 정관을 당했습니다만은 아버님은 훗날 독립유공자로서 건국 훈장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남다른 그런 인연이 있고, 이곳에 오니까 더 느껴지는 것은 아버님이 또 스키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 시절에 스키를 하셨던 얘기, 또 한국 스키를 위해서 기여하신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니까 여러 가지 감회를 더 남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철도국에 원래 근무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그 경성 스키구락부가 1930년도에 창립이 되는데, 그때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임원을 하셨더라고요. 경성 스키구락부가 역대 기록을 살펴보니까 조선 스키구락부보다 더 먼저고, 그러니까 대한 스키협회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철도국에 근무하셨던 그런 경력도 있으시고, 전국을 마음대로 휘돌아 다니시는 자유분방한 생활 속에서 더군다나 기자 정신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원산 지역, 한병도 지역에서 특히 스키 보급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발족된 것이 바로 경성 스키구락부고, 그 시작이 위해서 많은 원로분들과 뜻을 같이 해서 대관령에 정착하는데 스키 발상지로서 터전을 잡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그래도 아버님은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 이전에 LA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2명이 마라톤에 나가서 6위와 9위를 했습니다. 그때도 일장기를 말소하셨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일장기 말소 베를린 올림픽 이전에 4년 전이죠. LA 올림픽 때는 LA 지역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만큼 태극기를 걸어놓고 격리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느꼈다는 선수들의 얘기를 듣고, 더군다나 거기서 많은 느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는 아주 항일 정신이 좀 투철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구속을 무려 6번이나 당하셨는데, 이제 그 1919년 독립 선언문을 이제 철도를 타고 다니면서 기밀 문서를 나눠 주시고 뭐 등등 하시다가 이제 구속이 돼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도 뭐 신사참배도 안 해서서 구속되시고, 도대체 그 해방되기 얼마 전까지 6분이나 구속이 되면서도 민족 정신을 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래서 훗날 독립유공자로 뭐 보상을 받으셨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런 정신을 일본 유학 시절부터 강한 항일 정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곳곳에 갈 때마다 뭔가 자취를 남기시고 기록을 이렇게 남기셨는데, 그 뜻은 그 항일 정신, 특히 형무소 시절에 만났던 동아일보 주필 송진우 선생과 뜻을 같이 해서 의기투합해서 해방 후에도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인연이 돼서 신문기자로 동아일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25가 발발하면서 이제 그 지인들이 워낙 이제 지식인이고 언론인이고 하니까 빨리 피난을 가시라 그랬는데, 아버님께서 나는 민족을 위해 죄지은 게 없다 그러시면서 이제 성북동 자택에서 계시다가 이제 그 납치돼 가셨잖아요. 예. 납북돼서 생사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워낙 어렸을 때가 돼서 기억이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그 아주 그 고집스럽다고 할 만큼 그 정신이 분명하세요. 주장하는 바가 확실하고, 내가 뭐가 죄를 지은 게 있겠느냐. 그 특히 성북동에 언론인들이 많이 사셨는데, 많은 분들이 빨리 피신하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는 끝까지 여기 지키겠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 군에 체포돼서
평양으로 가시다가 어디선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생사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 정신을 이어받고자 많은 기자들이 후손들이 모여서 특별 기자상을 만들어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님 성함을 따서 네. 지금 이제 그 체육기자상을 이제 매년 시상을 하고 있는데 아드님이 한번 받으셨다면서요? 내가 받은 건 아니고요. 그건 가족이 받는 건 옳지 않죠. 최근에는 대한체육회가 중심이 돼서 스포츠 영웅으로 모시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떠나서 뭐 그런 때 너무 치우칠 일은 아니고 다만 그 정신만은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자 연맹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용 체육기자상을 이제 매년 수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그 아버님하고 손기정옹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이십니까?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관계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손기정 선생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애국혼을 더 불사르고 태우시게 되고 그런 것이 다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이 기자인 이길용 기자를 또 받들어서 그 뜻을 많이 전파하게 되고 또 손기정 마라톤 정신을 살려서 한국 육상을 발전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신 점 두 분의 하는 서로의 보이지 않는 어떤 합심 이것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이제 손기정 선생님께서는 스키장에 자주 오셔가지고 뭐 스키 심판도 보시고 그랬다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이 워낙 체력이 좋으셔서 등산을 좋아하셨어요. 예. 등산을 좋아하시는 중에 겨울에는 산악인들이 많이 스키장으로 모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고향 친구들 되는 분들하고 만나게 되고 백남봉 선생이라든가 신업전 선생 고향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서도 백두산에 등반하고 왔을 때도 훨씬 훗날 얘기입니다만은 신의준 가고 싶지 않다고 내 고향이지만 거기에 같이 가고 싶은 생각 꿈에도 안 해봤다. 굉장히 저항을 하셨고 자기 그분 친구의 가장 가까운 고봉오 씨라고 있는데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예. 그분 딸을 만나서도 나는 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셨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한국의 마라톤, 한국의 육상, 한국 체육을 위해서 공헌하신 바가 많습니다만은 그분의 정열 이런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 스키 역사를 얘기하자면 어쩌면 그 최초의 본격적인 활동을 하셨던 100명의 멤버들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 리더셨던 엄흥성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스키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은 엄흥석 선생은 정말 지대하신 공로자입니다. 그분의 자제분들이 스키 선수로 한 시대를 풍미할 만큼 걸출한 인물로 두각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스키 지도자를 해외 보내서 육성시키고 스키 학교에 지원해주고 이러한 모든 활동을 또 스키 역사책을 출판하시고 이런 역사 모든 과정의 그 기록들을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원로시고 공로자라고 추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엄흥섭님은 이제 원산에서 연탄 공장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력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100명계를 이끌어 주시면서 그 1943년도에 김정태, 주형렬, 박순만, 방봉덕 이 네 분을 일본으로 이제 연수를 보내셔가지고 김정태 선생님께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오기도 하고 그런 이제 큰 공로를 세우셨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삼형제 분이 다 대를 이어서 참 스키에 기여한 바가 큰데 그렇습니다. 엄익한 선생님에 대해서 좀 그 큰아들인 엄익한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분이 한양공대 시절에 제1회 학생 스키 선수권 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두 동생도 같이 대표 선수로서 성장을 하셨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학교 학생들의 스키 활동 거의 미미했었는데 이 엄씨 가문에 이러한 스타들이 줄줄이 배출된 것은 그 엄익환 선생을 비롯한
형제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엄흥석 선생님의 공로가 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백령회 멤버들 속에는 산악인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산악인들이 스키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엄 선생님의 인도로 스키인들 사이에, 특히 산악인 출신의 스키인들 사이에 그러한 바람이 일어나서 큰 성공을 얻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스키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큰 아드님인 이제 엄익한 선생님이야말로 대관령 첫대 선수하셨거든요. 그때 엄익훈 선생님도 이제 뭐 크로스컨트리 이제 그 경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만은 엄익한 선생님은 훌륭한 선수셨고요. 47년도 학생 스키연맹이 만들어질 때 부회장을 맡았고요. 그런 이제 일뿐만 아니라 70년사를 만들 때 사실은 이제 뭐 그 큰 집자 역할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거금을 들여서 70년사도 만드셨고 또 지도자 연맹의 회장도 하셨고 정말 그 우리 엄익한 선생님의 공로야말로 참 지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동생이신 엄익훈 선생님도 평생 스키와 뭐 이렇게 인연을 맺으시고 또 약국을 하시면서 어려운 그런 선수들에게 의료품도 지원해 주는 등 그런 역할도 많이 하셨고 막내 엄익찬 씨는 또 그렇게 선수 시절에 아주 기량이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실력으로 따지면 전국 최강이죠. 예. 근데 본인이 양보를 하셔서 대표 선수로 스쿼베일 올림픽은 나가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런 훌륭한 집안의 형제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스키인들이 많이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 스키 발상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하늘 아래 첫 동네 대관령 눈꽃마을 이런 이제 그 표석도 봤습니다만은 백남홍 선생님께서 협회 이사장을 16년 동안 하시면서 자 우리 스키협회 공로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대관령을 너무 좋아하셨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대관령을 걸어오시다가 그 문구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유니버시아드도 열렸고 또 동계아시아대회가 99년도 열리게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대관령에서 치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대관령을 동계 스포츠의 메카, 스키의 발상지로 좀 갖고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관령을 동계아시아대회는 이제 목전에 다다랐고 향후 동계올림픽까지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대관령을 스키 발상지로 갖고 가자.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회장을 누구 모실까 하다가 바로 우리 오규명 회장님께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뭐 지역에 뭐 작고 큰 일을 거의 도맡아 해오신 분으로 또 스키에 남다른 관심도 있으셨고 또 그런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 대답해 하시면서 돈 500만 원을 제 통장에 딱 입금을 시켜주셨어요.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저희가 했던 것은 바로 여기 보이는 한국 스키 발상지 표석을 세웠고요. 그것도 제막식 때 또 오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키 박물관을 만들자 그래서 스키 박물관도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99년 1월 29일 날 개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한 가지를 말하면 김근호 선생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흑백 스키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 그 사진 천장을 저희가 정리해서 앨범 13권으로 만들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스키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 일들을 우리 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때 뭐 지금 뭐 생각나신 거 뭐 좀 있습니까? 참 생각나는 것보다도 그때 우리 스키가 사실 한창 봄조선이 되고 이랬을 때인데 사실 그 서울서 원로 스키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여 공로가 컸죠. 그분들이 뭐 이 스키 발상지를 만드는데도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대관령은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 스키로 인해서
이 사람을 많이 오게 하고 또 이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대관령이 발전이 된다. 이래서 저는 사실 그때부터 이 지역의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그때 참 이 전화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전기도 뭐 그때 막 들어왔고 이럴 무렵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노력해서 전화도 넣고 뭐 이래서 발전을 많이 가져오게 하고 석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석희가 이거 대관령에 있고 저 어디입니까 저 진부령 이거 어디 있는데 사실 그 진부령에 하느냐 여기 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대관령에서 유치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면서 석희인들을 여기 참 초청하기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때 용평 석희장 되기 전에도 저 지리매산에 현재 석희장을 했는데 우리가 그 참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이 오차물을 큰 한물 때는 그 물을 끌려 가지고 석희 대회할 때마다 그건 뭐 그때는 뭐 곤도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걸어 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석희인들을 대접하고 이런 사실도 있고 사실 그래서 석희가 참 이 석희로 인해서 이 대관령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오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참 명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그 후에 참 아시안 게임도 유치하고 참 그걸로 인해서 올림픽까지도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또 우리가 석희 눈꽃 축제를 또 만들었죠. 눈꽃 축제를 해마다 열고 이래가지고 석희 발상지를 완전히 여기 만들고 눈꽃 축제도 하면서 석희 타는 분들을 많이 오게 하고 사실 그 역사는 서울에 이제 말씀하신 그 원로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 뭐 생각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많이 또 오시고 이래서 그분들이 얘기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로 이 석희로 인해서 우리는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건 뭐 사실 그것 때문에 뭐 발왕산 개발 문제도 사실 이 석희로 인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 환경단체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개발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역에 이걸 개발해야만이 산다는 것을 국회의원 소위원회 그 뭐 회의실에 가서도 환경단체 회의하는 것까지도 그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 대관령에는 석희장이 개발되고 석희장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이래서 오늘날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회장님은 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이장이 몇 명 안 됐거든요. 이장도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기 전화를 끌어들이셨고요. 또 대관령 상지 대관령 고등학교를 들여올 때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회 대관령 눈꽃 축제장도 하셨고요. 번외회장도 하셨고 무엇보다도 대관령 농협장도 하셨고 지금은 대관령 노인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평생 지역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오신 분이고요. 또 이제 그 스키 가족이신데요. 아니 한 스키를 뭐 81세까지 타셨나요? 몇 세까지 타셨습니까? 지금 3년 전에 내가 석희를 그만뒀는데 그래 이제 82세까지 타셨나요? 예. 그런데 뭐 석희를 잘 타진 못했죠. 폼은 똥 사는 폼인데 궁비 내 밀고 탔는데 참 오래 탔습니다. 오래 탔는데 참 이제는 겁이나 못 하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타실 수가 있는데 예. 아니 우리 선생님이 회장님께서도 스키를 좋아하셨고 아니 부인분께서 이봉희 선생님 그 여동생분이신데 어우 스키 아주 뭐 일반부 나가면 뭐 아주 싹 쓸 정도로 아주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아들 오승 1위가 영평 스키학교에서 레이싱 팀을 담당했고요. 피닉스파크 스키학교 교장 선생님도 했고 또 오승준이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대본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명 리조트 스키학교에서 스키 교장 선생님도 얼마 전까지 했고요. 또 승준이 부인 고명희가 고태복 스키 원로님의 딸이잖아요. 그러니 뭐 우리 회장님은 스키 가족입니다. 이리가 가족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스키 발상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회장님 맡으셨고 제가 이제 사무국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위원장에 최상일, 어제식, 강원수, 김진록 이 대가령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태영 아니 대관령 출신이 아닌 분 중에는 부위원장님이 유일하신데 아니 어떻게 부위원장을 맡으신 겁니까? 워낙 처음에 이곳을 방문하면서부터 아주 매료됐다 그럴까 푹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스키 고향, 여기가 고향은 아니지만은 내 고향 이상으로 사랑을 쏟겠다 그런 마음다짐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인연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관령 스키 역사관이 만들어질 즈음에서 99년인가요? 예. 만들어질 즈음에서 아시안 게임이 이곳에 열리는데 모두가 아시안 게임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좀 지나가고 나니까 올림픽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올림픽 유치위원회 이제 집행위원 맡아서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설 여건은 비록 좀 비난하지만은 선진국에 비해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태리나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많이 처지지만은 우리 정성으로 훌륭하게 이를 극복하고 멋있는 대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IOC 총회 때마다 쫓아다니고 했는데 그 결과가 성공작이었고 그 세계의 평가를 높이 받게 됐습니다. 그런 등등이 이곳을 처음으로 내 고향 이상으로 삼고 애정을 쏟았던 것을 큰 보람이 있었던 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61년도에 기자가 되셨잖아요. 예. 근데 기자가 되시던 해에 이제 대관령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대관령이 뭐 이런 것이 별천지라는 환상의 세계죠. 그래서 이제 자원에서 여기 뭐 겨울만 되면 오셨다 그러고요. 그 당시에 스키장에 취재하러 왔던 그 기자분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기자들이 뭐 스키 좋아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고요. 예. 물론 원로로서 몇 분 있었지만은 그리고 때로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기자로 왔지만은 심판을 많이 봤어요. 그 기자들이. 예. 손이 모자라기도 하고 예.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서 많은 선배 기자분들이 심판으로서 활약도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도움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대관령이 이제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게 아마 1950년 스키대회가 열리면서 지금이야 뭐 프로농구, 뭐 배구 이런 실내 경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뭐 스키 동계 종목에 대한 이제 중계 같은 게 많이 안 되고 신문이나 뭐 이런 보도도 잘 안 되지만 예전에는 겨울이면은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케이트하고 스키가 이제 줄을 이루고 뭐 보도할 게 그렇게 보도거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자분들이 대관령에 오시면서 이 대관령을 뭐 굉장히 홍보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강점이었죠. 예. 매력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뭔가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다른 뉴스거리가 없었어요. 딴 세계 별천지 같은 이곳을 소개하는 것도 한 뉴스가 훌륭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보도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위원장 맡으실 때 엄익환 선생님이 아주 자꾸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다면서요. 뭐 저는 스키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 나설 입장은 전혀 아니었습니다만은 스키 올러분들이 열심히 뛰시는 걸 보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고 우리도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엄익환 회장님이 스키 지도자연맹 회장을 맡으실 때 제가 이제 부회장으로 조금 도와드리는 것이 있고 그 대신에 그보다 더 큰 것은 이분이 해외를 돌면서 스키 지도자로서 새로운 훈련을 쌓는 과정에 또 불러주셔서 기꺼이 스키를 제대로 배우게 됐던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0년사 이제 편집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60여 년 동안 스키계 이제 뭐 크고 작은 기사들 다루시고 늘 스키인들과 접하시면서 당연히 이제 70년사 편집위원장을 맡으셔야 됐겠지만 70년사를 만들 때 말씀도 좀 해주시죠, 뭐. 70년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건 없었습니다만은 기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어미관 회장님이 또 진두지휘하시는 것인 만큼 정성을 보탰습니다. 그 뒤로 지금은 오늘날에는 스키 100년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70년사가 토대가 됐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뭐 저 감수를 맡으셨다고? 그 준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 백년사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좀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스키 발상지 표석을 세울 때 그 공로자분들 이제 성함이 적혀 있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 이태영 선생님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키 원로님 중에 이두철 선생님은 47년 학생연맹이 생길 때 초대 회장을 맡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구 이분은 혹시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하셨고, 네. 또 올림픽 나갈 적에 선수단장을 하신 적이 있고요. 언제 올림픽이죠? 샤머니인가 그렇습니다. 샤머니 올림픽 때 선수단장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정규홍님이 맨 처음에 그 대관령 스키장 답사를 오실 때 김정태, 백남홍, 정규홍 세 분이 오셨잖아요. 예. 정규홍님을 좀 아시나요? 그분 스키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산악인의 한 분이시죠. 네. 그 당시에는 김정태 선생은 물론이고 네. 백남홍 선생이나 백남홍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산에 헌신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겨울에는 스키를 와서 도와주시고 많은 공로를 남기신 분입니다. 그 답사 개발자로 보면 김승배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혹시 아시나요? 그분은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뭘 하신지도 잘 모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60년 스코어밸리 올림픽에 나갔던 김한현 선생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아시는 만큼만 좀 말씀해 주시죠. 해병대 중령 출신이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군 스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좋은 선수들이 많았고요. 예. 군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했고 올림픽에도 그분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추천했는데 스코어밸리 올림픽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회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하신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로 알파인 종목에 네. 근데 그 당시에 같이 김하윤 선생 이런 분들이 합심을 해서 기록은 비록 좋지 않지만 처음으로 개척을 했다는 해외 무대를 개척했다는 의미가 이 상황에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군부대 스키가 많았습니다만은 육군 스키 부대가 이제 1950년에 이제 김정태 분들이 이제 어미칸 선생님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병대 스키 부대가 굉장히 강했죠.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리더였던 최청송 대령이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또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시나요? 직접 면담은 한 적이 없는데 전설적인 인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령으로 이제 이게 그 해병대 스키 부대를 좀 끌어주셨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김익겸 씨를 아시나요? 그분 성함은 많이 들었는데 예.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참 옛날. 그리고 문재한 선생님은 언론인 출신이셨다고요? 조선일보 기자였었는데 네. 그 대회가 있을 때는 항상 와서 선심을 보고 맡아서 진행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멋있는 분이세요. 한글학회 회장도 하셨고 또 베를린 자동차로 베를린을 돈다 이런 멋있는 기획을 해서 조선일보에 연재한 적도 있었고요. 유명하신 기자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김근원 선생님을 우리 스키 역사 속에 소중하게 좀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근원 선생님에 대한 어떤 추억이 좀 있으시나요? 초기에는 사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예.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에서는 김근원 선생이 아주 큰 기여를 해주신 거죠. 사진을 남겼다는 거. 지금도 사진이 귀한 편인데 다른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만은 스키의 경우는 더군다나 어려운 그 슬로프 험난한 고개 또 이런 강풍 악조건이 많기 때문에 사진 남기기가 참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앞장서서 그 어려운 시기에 울릉도까지 찾아가서 전국체전 스키 대회를 또 돌봐주시고 기록을 남겨주시고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 스키계 전설적인 분이 계시잖아요. 설땡크라고. 설병재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분도 선수 생활을 하신 분은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의무로 양으로 뒷전에서 서포트만 해주신 분이고 공로가 많긴 많죠. 예. 또 초창기의 공로시니까 예. 지금과는 다릅니다. 예. 윤항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도 스키는 아니고 산악인입니다. 산악인인데 스키장에만 오면은 항상 앞장서서 뭐 헌신적으로 뛰세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 정신을 기려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떠받들고 아마 임원으로 추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녹산장을 만드신 게 아닌가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녹산장뿐만 아니라 뭐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을 많이 남기셨죠. 당시에는 이제 여기 대관령에 숙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백산장이 있었고 이제 녹산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키인들의 요람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녹산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녹산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 녹산장에서 숙박을 하고 지냈는데요. 낭만이 아주 빚었고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영원히 추억에서 남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백산장도 다 같이 없어져 버려서 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오수리 산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오수리 산장을 만들고 운영해 오시던 최승 씨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죠. 그분은 일본의 후지하라 오페라단 멤버였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고 낭만적이신 분인데 자제분 아들 세 분을 다 스키 선수로 키워서 성공을 하신 분이고요. 그분이 이름을 오스도리 산장이라고 이름을 지셨는데 오스도리는 오스트리아에서 이름을 딴 것 같고 오수도리 한문 이 지역의 이름, 땅의 이름, 개울의 이름 이런 걸 따서 오수도리라는 이름을 줘서 산장이었습니다. 주로 해외 여행자들 또 미군 군인들 휴가 중인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가는데 그 자취를 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 없어져 버린 게 아쉽습니다. 최승훈 선생님은 삼형제하고 최미라, 최수경까지 5남매를 다 스키 선수로 키우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는 최기병. 최기병은 대표 선수로 많이 나갔죠. 근데 실력은 최한병이나 최윤병도 뛰어났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최수경 이화여고 선수였는데 네. 테니스로도 성공을 해서 예. 미국에 이민 가면서 더 열심히 많은 공적을 남겼습니다. 최승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많은 스키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스키 문화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장비들을 도입을 해서 많은 선수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스키장에서 뵐 때마다 아주 멋있던 분이 계셨는데 윤두선 씨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도 산에 다니시던 분이죠. 네. 집안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윤보선 씨네? 그렇죠. 예. 윤보선 씨 집안이시고 네. 또 워낙 스님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스님이셨는데 어느 날 속세에서 내가 할 일이 많다, 하고 싶은 일이 많다 그러셔서 이것저것 사진도 좋아하시지만은 낭만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백담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기거하시고 설악산과 함께 만년을 전 멋있게 보내시다가 지리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병대 중정 출신이신가 김종기 협회 전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다혈질적이신 분이고 정열도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데 군 스키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이 필요했을 때고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은 그분은 제대로 체계적으로 스키 기술을 배우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분이 많은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사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재태 그 원로가 계시는데 그분은 인천 출신이시잖아요. 그분도 인천에 계셨죠. 예 인천에 계셨죠. 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스키 원로회 소속이수로 많이 활동을 하시고 행사가 있을 때는 빠지지 않으시고 꼭 대관령, 진부령 또는 뭐 여기저기 꼭 나타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경기를 즐기거나 스키를 즐기거나 경기인으로 참여했던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김춘석 씨가 이제 해병대 중령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분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군 스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강자죠. 근데 왜소하신 분인데 예.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대단하세요. 그리고 무슨 욕심도 많으시고요. 아주 체구가 작으신 분인데 불란서 쿠샤벨 올림픽 했던 곳에서 전지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도자들만. 예. 저도 갔었는데 그때 그 슬로프를 험난한 슬로프를 뛰어다니면서 스키를 하시는 거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이제 지도자연맹 초창기에 그 지도자 연수도 시키고 하셨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지도자 생활 맨 처음에 할 때 그분한테 배웠는데 열정적으로 스키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예, 정렬이 대단하셨죠.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글쎄 뭐 올림픽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암흑을 좀 친다면 예. 이 횡기에 오면은 올림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올림픽 유치할 적에 주민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고요.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특히 무주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항상 치열한 싸움 과정에 이런 복잡한 사정도 있었고 충돌도 생겼고 과연 올림픽을 이 대관령에 유치해서 성공할 것인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강력한 지지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은 시설도 빈약하고 선수도 별로 많지 않고 기술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걸 통해서 스키를 통해서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의 강한 정신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전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경기 결과로 나타났듯이 또 대회 치르면서 많은 외국의 임원들이 감탄했듯이 눈도 많지 않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성공적인 훌륭한 대회를 치렀구나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올림픽 개회식 때 또 폐회식 때 제가 와서 직접 봤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했습니다만은 이 두 영원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어떠세요, 오규명 회장님? 참 지역에서 수많은 일들에 오시면서 또 올림픽 유치하는 데도 노력하셨고 성공 개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 뭐 올림픽 때 뭐 느끼신 뭐 감회가 좀 어떠십니까? 올림픽 사실 우리가 아시안 게임까지 할 때는 올림픽을 과연 이 지역에서 올림픽까지는 사실 너무 과한 욕심을 내지 않으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올림픽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이곳에서 대단한 거죠. 여기서 올림픽을 함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강릉 여기 평창군 일대는 사실 올림픽을 해서 30년 발전이 당겨진다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당겨졌습니다.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사방 교통로가 사방 확장이 되고요. 이것저것 세일 수 없습니다. 올림픽은 사실 이 지역에서 사실 커다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행사였죠. 대단한 겁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한국 스키 발상지 이제 표석 앞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참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가 대관령을 한국 스키의 발상지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회장님 모시고 지역의 유지분들과 서울의 원로 스키인분들께서 힘을 합해서 이제 표석도 세우고 박물관도 만들고 곳곳에 바로 이제 그 대관령의 한국 스키 발상지라고 하는 그런 조성 사업을 해오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우리가 제막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멋진 사진 나오셨어요. 맨 옆에 서 계시셨는데. 예. 그때 개막식을 할 때 뭐 군악대가 막 오고 뭐 기억나시죠? 뭐 밴드 불고 막 뭐 그렇게 했는데 개막식 하다가 눈이 주먹만한 눈이 펑펑 내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그때 뭐 하늘의 축복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아주 참 멋있는 눈이 제일 걱정한 것이 강설양이거든요. 근데 그 눈이 쌓여서 그래도 대회를 원만히 치르게 된 게 다행이죠. 참 대관령이 올림픽을 유치까지 하게 됐는데 그 이면에는 대관령을 처음 와서 답사하시고 발전시켜 오신 스키 원로님들과 우리 회장님들처럼 지역을 아끼시고 또 발전시키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올림픽을 치르게 됐고 또 올림픽 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두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오시죠. 우리 작가님 오셔서 혹시 부족한 거. 그 오승준 대문하고는 제가 그 전에 스키 비디오 제작하기 위해서 일본 푸켓도도 같이 가서 촬영하고 그랬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그 기선제 출전했을 때 작품 사진도 찍어주고 또 네. 마지막 그 대문 은퇴식 하는 날도 제가 사진 찍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김근호 선생님 뒤를 이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언제 거부터 좀 찍어놓으신 게 지금 20년 좀 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스키 역사 기록이나 이런 데 뭐 큰 의미를 두고 시작한 건 아닌데 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근데 20년도 쭉 이제 해오다 보니까 저 말고는 스키장에서 선수들 사진 찍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열심히 찍어 오다 보니까 그 찍어 놓은 그 자체가 스키 역사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김건희 선생님 사진 찍어놓은 거 보고 이렇게 나도 그 스키 역사 기록에 의미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근데 됐죠. 김근호 선생은 잘 알지만은 활동적인 사진보다는 네. 조금은 정적인 걸로 풍경 위주의 네. 사진이 많아요. 네. 집에도 가보고 그랬죠, 몇 번. 네. 근데 이제 아들은 좀 다르지, 아들은. 네. 아들은 여러 가지 많이 찍었을 거고. 워낙 스포츠 전문으로 하신 분이 옛날부터 오시던 분이 장점동 씨라고 있었어요. 장점동. 예. 돌아가셨는데 자식한테 분명히 남겨주고 갔는데 자식은 모른다고 그러고. 필름이 엄청나요. 동영상이거든, 거의. 아, 그렇습니까? 거의 동영상인데, 아까워, 그죠.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리하는 게 어려워. 제가 스키인들 제가 찍은 사진들을 개인한테 다 이렇게 뭐 파일을 드려도 몇 년 지나고 보면 관리를 못 해가지고 또 그 사진 좀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 필요한 거고요. 네네. 난 저 신문 박물관에다가 신문 관련된 거 아버지 거 좀 거기 동아일보사 안에 있어요. 그거 하고 체육박물관이 이번에 크게 다시 네. 하는데 체육박물관에 또 상당 부분 내가 내놨다고. 집에 가지고 있어봐야 내가 지나고 나면 나도 관리가 어렵지만 애들이 그걸 얼마나 잘 보존하거든요. 그래서 체육박물관에 다 주기로. 여기 스키박물관도 하려면 좀 더 지금이라도 손 더 해서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네,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 기념관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제대로 하려면 내가 좀 도와주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말이 없네, 그 다음에. 그 역사관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지금 많이 보완됐죠. 자료를 엄청나게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공간은 더 공간은 이제 그대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스 올림픽이 학습적인 그런 그 기능이 많은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층까지 이번에 어떻게든 확장을 시켜보려고 걱정을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고요. 작가님은 뭐 지금 지금 아주 뭐 이제 사명감 가지고
아마 앞으로 먼 훗날 이분한테 어떻게 보면 김근원 선생님 사진부터 주변에 갖고 계신 언론님들 사진부터 총망라해서 집대성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자료를 정리해 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미칸 하면 어미칸 선생님 사진 딱 별도로 다 뽑아 놓고요. 뭐 임경순 다 별도로 다 뽑아 놓고 백남홍 뭐 워낙 자료 정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키장별, 산장별, 뭐 인물별, 뭐 단체별 다 분리해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챙기는 것도 보통 생각하지 못해. 우리 집에 있는 올림픽 자료, 스키 자료도 거의 다 정리를 했고요. 백남홍 선생님 갖고 계신 수백 장 사진을 정리했고요. 역사관에 있는 그 자료 거의 다 찍어서 정리했죠. 어이구야. 어마어마한 작업을 지금. 올림픽은 내가 이제 올림픽 유치 때문에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집행위원 하는 동안에 간 데마다 우선 역사관, 기념관 이런 걸 찾았다고 내가. 네. 걔네들 잘해놨어요. 얘네들. 아, 잘해놨습니까? 독일, 불란서, 일본도 참 잘해놨어.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본따려고 예. 누가 이 연구를 제대로 해야 돼. 그거.